지금 미국 전역은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경악, 그리고 한 남자가 뿜어낸 시퍼런 투지에 압도당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코어보드에 새겨진 3대 0이라는 완승 때문이 아닙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전술적 승리 때문도 아닙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장면은 모든 승부가 결정난 후반 88분 가장 냉정해야 할 그라운드의 지배자 손흥민이 보여준 전례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 아직 뛸 수 있어요. 딱 5분만 더 주세요. 무조건 골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7만 5천 관중의 함성을 뚫고 터져나온 이 처절한 외침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물병. 평소 월드클래스 인성의 표본이라 불리던 손흥민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리고 경기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 항명에 가까운 행동을 보며 왜 질책 대신 눈물 섞인 극찬을 쏟아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위대한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가 왜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오늘 축구 선수가 아닌 승리에 미친 포식자를 보았다며 전율하고 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6년 2월 22일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잔인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신과 왕의 재림,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의 맞대결은 시작 전부터 전 세계의 모든 신경을 이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경기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헤일이 인터 마이애미라는 성벽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반 37분, 마스체라노 감독이 손흥민이라는 이데올로기라 칭했던 그 압도적인 전술적 지배력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 4명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킬패스로 선제골을 도왔고 경기 내내 메시의 발끝을 묶어버리는 경이로운 활동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로스앤젤레스가 2대 0으로 완벽하게 승기를 잡고 있던 후반 88분에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의 시계가 멎어가고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판단한 도스 산토스 감독은 교체 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색 숫자 7번. 손흥민을 불러들이고 체력을 안배하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감독의 지시를 성경처럼 받들며 예의 바르게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던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머리를 감싸주더니 벤치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제 발끝에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반드시 골을 넣고 끝내겠습니다. 그는 벤치로 걸어 나오며 옆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7만 5천 명의 관중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정중한 스타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왜 이토록 광기 어린 득점욕을 드러내는 것인지 현지 중계진조차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교체되어 나가는 순간에도 그라운드를 향해 시선을 떼지 못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놓친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고 자칫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장,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취재진이 손흥민의 거친 행동에 대해 묻자 감독은 오히려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손흥민이 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겠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심장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3대 0이라는 스코어에 만족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앞에 두고 자신이 왜 이 리그에 왔는지, 자신이 왜 이곳의 왕인지를 단 1초도 쉬지 않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골을 넣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어 냉철한 팩트 폭격과 함께 손흥민을 조기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국보 보호령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를 5분, 아니 50분 더 뛰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을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도는 비행을 수차례 반복했고 로스앤젤레스의 승리를 위해 매 경기 12km를 뜁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보이자 우리 리그의 보물입니다. 그의 근육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만약 그 마지막 5분 동안 그가 쓰러졌다면 그것은 축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너무나 존경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의 분노를 기꺼이 받아내며 교체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적장 마스체라노 감독마저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메시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그 분노 섞인 외침을 들은 뒤 메시가 내게 말하더군요. 저 열정이 바로 손을 월드클래스로 만든 진짜 이유다. 나는 오늘 패배했지만 저 불꽃 같은 의지에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이미 승리한 경기에서 그것도 88분의 골을 넣겠다고 감독에게 소리치는 선수는 지구상에 손흥민 하나뿐일 겁니다. 실제로 통계가 증명하는 손흥민의 열정은 가히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는 이날 도움 1개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하며 팀의 모든 득점에 관여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은 100%였으며 메시를 상대로 한 심리적 압박 수치는 리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골망을 흔들어 메시와의 대결에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킬러 본능은 149년 미국 축구 역사상 그 어떤 스타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기괴할 정도로 숭고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인성만을 말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의 잔인한 성실함입니다. 그는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0대2로 지고 있는 것처럼 뜁니다. 88분의 그 분노는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거장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욕을 먹으면서도 교체시킨 것은 명백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선수의 전성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전설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기록을 써내려가는 성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경기 후 손흥민의 행동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은 가장 먼저 감독실로 찾아가 도스 산토스 감독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팬들에게 그리고 이곳 로스앤젤레스 팬들에게 제가 여전히 배고픈 사자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은 이 말을 전하며 다시 한번 목이 메었습니다. 승부욕에 미쳐 폭발하다가도 금세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압도적인 품격.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미국 언론들은 손흥민을 향해 친절한 암살자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라운드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승리를 위해서라면 감독에게조차 이빨을 드러내는 무시무시한 포식자. 이번 인터 마이애미전은 손흥민이 왜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숫자가 아닌 태도로 증명한 역사적인 경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3대0이라는 완패를 당한 메시의 팀은 손흥민의 실력에 한 번, 그리고 그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투지에 또 한 번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세계 축구의 중심을 뒤흔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88분의 그 분노는 단순히 골에 대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짊어진 국가대표 주장의 무게,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팬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팩트 폭격처럼 손흥민은 이제 한 개인의 선수를 넘어 전 세계가 보호하고 아껴야 할 축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왕관을 썼을 때가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만 5천 명의 관중이 외친 기립박수는 바로 그 불꽃 같은 영혼을 향한 찬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뜨거운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달되셨나요? 이 웅장한 감동의 서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신 88분의 손흥민, 그 뜨거운 분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그의 다음 행보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의 돔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냈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